최근 코스피 지수가 쭉쭉 오르더니 오늘 아침에는 장중 4천선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최고가를 찔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나라 전체가 기대와 들뜸으로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이거 저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 주식 투자도 좋지만 이제 한국 주식으로도 분산 투자를 좀 하고 싶다 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초보도 따라하는 코스피 지수 투자라고 해서 첫 번째로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 그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금융상품, 어떤 ETF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딱 한 개 심플하게 골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품은 저 역시 투자하고 있는 딱 한 가지 상품이다, 믿음이 가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투자할 때의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두 가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코스피 축제에 함께 하실 수 있다. 잔잔하게. 첫 번째로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 코스피 지수란 대한민국 주식시장, 유가증권시장에 840여 개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을 하나의 지표, 하나의 지수로 나타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랐는지 아니면 떨어졌는지 그것을 간편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지수, 지표 자체가 코스피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3,900을 넘어 오늘 아침 4,000까지 달성했다는 것은 이 코스피 지수가 1980년에 100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3,900, 오늘 4,000을 찍었다는 것은 지난 45년 동안 40배 수익을 거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동산 공화국이다, 뭐다 해도 부침이 있을지언정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수익이 좋았더라. 서울 강남 아파트, 강북 아파트, 전국 아파트 평균 수익률도 다 이기는 것이 코스피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에 투자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840개 기업에 몽땅 내 돈을 다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840개 주식을 모두 제가 사기에는 너무나도 많고 번거롭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백 개의 기업을 펀드 형태로 자산운용사에서 묶어서 ETF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이 ETF, 펀드 하나만 사게 되면은 840개 기업에 한 번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은 코스피 지수 ETF에 투자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 하나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840개 기업을 한 방에 사서 펀드로 관리하는 것은 이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너무 관리하기 힘들고 비효율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840개 기업에서 1등부터 200등까지 상위 200개 우등 기업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그냥 모은 것이 아니라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업종 9개도 골고루 균일하게 고려해서 상위 200개만 선정을 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또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운용사들이 이 상위 200개만 모아놓은 그것이 바로 코스피 200 ETF고요.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200개가 아니라 코스피 전체에 투자하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첫 번째, 이 자산운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코스피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ETF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선택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차피 상위 200개나 전체나 똑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죠.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상위 200개 기업이 전체 경제력, 가치로 봤을 때 70%에서 80% 가까이 되는 대부분의 경제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개의 회사들이 20%에서 30% 영향력만 갖는데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코스피 200 지수고 검은색이 코스피 지수인데 그래프가 완전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어차피 선택지가 없다. 라는 측면에서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고 싶다면 코스피 200 ETF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면 우리가 코스피 상위 200개 기업에 한 방에 투자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 기업들에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좀 기분도 좋아지겠죠. 한번 살펴보면 오늘 아침에 10만 전자를 찍었다는 우리나라의 대장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2등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 현대차, 국민은행을 가지고 있는 KB금융그룹, 네이버, 카카오, 삼성화재와 같은 보험사, 백색가전은 LG전자, SK텔레콤, 대한항공, 농심, 이마트, 신세계, 그리고 요즘 주식시장에서 잘 나간다는 게 세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한화를 대표로 하는 방산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해서 요즘 원전, 전기 관련해서도 AI로 잘 나가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조선 관련해서도 요즘 미국과 레버리지로 잘 사용하고 있는 조선주, 현대중공업, 이런 대기업 회사들 모조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대기업들,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잘 나가는 대기업들 모두 코스피 200개 기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만 하시고 여유롭게 코스피 지수 올라가는 거 감상하시면서 이 축제 분위기를 함께 즐기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전자님 말씀 듣고 코스피 200 ETF 사려고 했는데 이 코스피 200 ETF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하실 수 있는데 이 펀드들을 운용하는 각자의 자산 운용사, 관리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코스피 200 ETF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고해 드렸던 대로 두 번째, 복잡하면은 딱 한 개만 사세요. 네 가지 ETF 상품 중에 딱 한 개 골라드리는 시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ETF 네 가지를 골랐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KB자산운용의 라이즈, 한화자산운용의 플러스입니다. 먼저 가장 인기 있는 ETF를 보시면은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00이라는 ETF가 총 1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어 있어서 가장 인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셋의 타이거가 3조 원 정도, 다음은 KB의 라이즈 1조 원, 한화의 플러스 1조 원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덱스 200이 좀 상징적인 것이 2002년에 가장 먼저 펀드 운용을 시작한 ETF고요. 대한민국 ETF를 통틀어서 가장 최초로 시작한 ETF이기 때문에 그만큼 역사나 상징성도 있습니다. 이 ETF를 투자하는데 한 주당 가격은 대부분 55,000원대로 비슷하고요. 수익률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 대기업 자산운용사의 수익률 차이는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바로 수수료, 운용 보수입니다. 우리가 관리 비용을 그래도 조금씩은 내야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주식 투자를 잘하는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ETF 고를 때는 수수료만 보고 고르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 레전드의 조언에 따라서 수수료를 비교해서 선택해 볼 건데요. 단순히 표면적인 총보수뿐만이 아니라 숨겨진 비용까지 반영한 실비용을 계산해서 먼저 코덱스의 경우 이전까지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였는데 1년 운용 보수가 0.18%입니다. 그리고 타이거의 경우는 0.08%고요. 라이즈의 경우는 0.05, 플러스의 경우는 0.05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덱스의 경우 타이거보다 2배 이상 수수료가 높았고요. 라이즈나 플러스에 비해서는 3배 이상 운용 보수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역사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어도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투자할 가치가 있나? 라는 측면에서
저는 첫 번째 결론으로 코덱스 200을 제외한 타이거, 라이즈, 플러스 중에 취향껏 자유롭게 매수를 하셔도 좋다 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 ETF 모두 1조 원 이상의 규모가 되는 아주 안정적인 ETF고요. 수수료는 0.03% 차이니까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수수료 체계는 서로 경쟁을 하면서 나중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저는 이 세 개 중에 한 개 고르라는 것도 아예 잘 모르겠어서 그냥 김장자님이 딱 하나 선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두 번째이자 마지막 결론, 저는 어떤 ETF로 투자했는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ETF 중에서 라이즈 200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어떻죠? 자산운용사가 KB, 아까 KB금융 있었죠? 우리나라 국민은행 최상위 티어입니다. 게다가 운용보수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라이즈와 플러스가 0.05%대로 비슷했지만 더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0.002% 차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는 미세하게, 극미세하게 차이가 나지만 운용 규모는 1조 8천억 원으로 더 많았고요. 수수료 자체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라이즈는 꾸준하게 오랫동안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보이고 있었고, 이 플러스가 최근에 이제 경쟁을 하려고 하는지 수수료를 내렸지, 라이즈는 항상 일관되게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게다가 라이즈 우리의 미래가 떠오른다. 우리의 자산이 떡상한다. 의미도 괜찮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호의 감정 플러스 수수료나 규모나 여러모로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해서 라이즈 저는 선택했고요. 하지만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취향껏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괜찮겠다. 하지만 저는 라이즈로 일단 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하기 전 주의사항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제가 채널에서 절세계좌, 연금저축 IRP, ISA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피 200 ETF의 경우는 절세계좌에서 투자할 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코스피 200 ETF는 국내 주식으로만 이루어진 국내 주식형 ETF이기 때문에 주가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걷죠. 미국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걷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의 경우에만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세금을 아예 안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세금이 없는 상품을 절세 계좌에 넣는다? 이건 효율적이지 않겠죠. 그리고 이 코덱스 200에서도 분배금이라고 해서 배당금이 나옵니다. 현재는 연 1.4% 수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이 배당소득세가 1.4%면은 솔직히 미미한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세금 낼 게 많이 없는데 절세 계좌에 넣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죠. 나는 세액공제를 위해서 연금저축 IRP에 매년 600만원 900만원 넣을 건데 살 주식이 코스피밖에 없다면은 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냥 넣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배당금 1.4%라도 절세하고 싶다. 내가 만약에 투자 금액이 커서 이 배당금 1.4%의 금액도 크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이 배당 세금이라도 과세 이연 혜택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 절세 계좌는 국내 상장 해외 ETF든 아니면 배당을 많이 줘서 배당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배당주든 이런 상품들에 내가 가장 먼저 1순위로 넣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도가 남는다면은 그 후순위로서 코스피 200을 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코스피 200은 현재 일반 계좌에서 매수를 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주의사항이자 꿀팁,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실용적인데요.
코스피 200 TR이라고 해서 배당금 대신 자동으로 재투자해주는 ETF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궁금하신다면 영상 따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 TR 상품은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4% 배당금을 조금이라도 더 과세 이연하면서 복리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큰 TR ETF인 코덱스 200TR의 경우 3조 원 규모나 돼서 안정적이긴 한데 이건 역시 운용 보수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용 보수가 싼 라이즈 200TR이나 플러스 200TR을 가려고 보니 이거는 또 규모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덱스 200TR이 운용 보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라이즈 200보다 나을까 하고 장기적인 수익률을 계산해 봤는데요. 이 운용 보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TR 제품의 과세 이연 효과가 그냥 라이즈를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그냥 깔끔하게 라이즈 200으로 갔고요. 혹시 나는 규모가 적어도 라이즈 200TR 플러스 200TR 이런 걸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 TR 제품은 절세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비추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 정리하자면은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고 싶다면은 코스피 200 ETF를 사시면 되는데 어떤 ETF를 살지도 고민된다면은 라이즈 200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오늘 딱 한 개 골라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떡상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제가 좌청룡 우베코 두 가지 원인으로 1, 2탄에서 다뤄드렸습니다. 이 1탄, 2탄까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1탄, 2탄에 이어 오늘 3탄까지 다 마무리하면서 코스피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 너무 박수 드리고요. 이후로는 제가 약속드렸던 대로 금 투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들이 있으니 다시 복습하면서 기다리셔도 좋고요. 이 코스피 지수에 관련해서도 많은 질문들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에필로그 형식으로 코스피 지수 관련 Q&A 또 한번 짜투리로 다뤄볼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 있다면은 이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모든 컨텐츠들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우리 주변인들에게 공유까지 해주시면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들과 함께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